저희는 A쿱이라고 하고요. 건축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A쿱은 건축도시 지식생산을 위한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준비해서 작년 초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A쿱은 이제 건축도시 지식생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통의 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만들었고, 공통의 장은 전문적인 지식 가지신 분들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같이 모으는 그런 곳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은 지금 현재 6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건축가들이 저희가 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제 뭐 누구든지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준 것처럼 A쿱이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건축적인 생산 지식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그룹인데, 저희가 각자 또 실무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틀에 박힌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좀 제안이 들어와서 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라든지 또 실무적인 입장들을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아서 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많이 이미 논의가 이뤄진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예전하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저는 사실 일하고 이렇게 쉬는 공간의 이제 구분이 점점 더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기라든가 뭐 인터넷 발전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주거 공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연장선상의 일적인 공간이 주거 공간에도 이렇게 침투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거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얘기했다시피 단순히 그냥 쉬거나 의식주를 해결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들과 분명히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예전의 어떤 주거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사실 너무 오비어스하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에는 감각이라는 게 좀 한정적이잖아요. 뭐 시각적인 거 아니면 청각적인 걸로 이렇게 감각이 확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루트가 된다면, 오프라인은 좀 더 다양한 감각, 촉각이 될 수도 있고, 뭐 후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케일 감각,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을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확연하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하나 이제 주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실용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자기가 하루 살았던 것과 많이 분리돼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분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이라는 의미가 좀 다시 개개인들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집이라는 곳이야말로 오프라인 감각을 더 많이 느끼거나 즐기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느끼고 지내야 할 곳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요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제가 되게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너무 이게 파빌리언이라는 거긴 하니까 기능성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 표현? 아니면은 좀 상징성에 더 초점을 둘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너무 현실적인 거, 너무 실현 가능한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실험적인 프로젝트
될 수 있도록 좀 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 저희가 장소가 있잖아요. 전시하는 장소성을 좀 생각을 하고 거기를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에 기존의 어떤 모아우스 파빌리온과는 다르게 이번엔 특별히 두 군데에서 전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장소성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효율성 등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모아우스 전체 어떤 참가 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 대한 거 하나 추가하면 그 주변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빌리온 같은 거 하면 보통 학생 작업이나 어떤 거든 주변을 이용하기 그 자체를 되게 중시하는데 소리 같은 것도 주변 소리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튼 주변을 좀 고려하면서 이용을 해라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감각을 건축이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이제 많은 건축가들이 작업하고 있고 이제 그게 재료나 뭐 공간감에서 보이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파빌리온이라는 되게 일시적인 구조에서 감각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가 궁금하고 단지 건축 재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매체들을 쓰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지 자체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주거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장소성을 또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변과의 연관성, 어떻게 보면 주거는 굉장히 심의 공간인데 이거를 광화문이나 아니면 노들섬이라는 어떤 넓은 어떤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할지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오프라인 공간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더 하자면은 굉장히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시각적인 것으로만 건축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주제가 다양한 감각을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파빌리온을 만들고자 하니까 저는 시각이 아닌 좀 다른 감각들이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 작업에 가장 고려하는 거는 얼마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하고 싶은 거 욕구가 강하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태도는 뭐 건축가로서 일할 때도 연결되는 거라서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학교 다닐 때는 하고 싶은 거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건축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A쿱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든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각자 추구하는 건축이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을 조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건축 뭐 정답이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정말 어떤 거에 끌리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을 정말 경험해보고 본인과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양성에서도 이제 건축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협동조합에서도 굉장히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다른 분야에 있지만 건축뿐만 아니라 뭐 아티스트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으신 분들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요즘 융합 많이 하잖아요.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또 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얘기하면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힘들었었는데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앞으로도 경험하기 힘들었던 건 교도소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도소라는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비선호 시설을 설계를 하거나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하거나 할 때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건축가가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해결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과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서 교도소 작업은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으로 한 프로젝트인데 그 가리봉동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뭐 참여하면서 앵커 시설, 그러니까 그 지역 리서치랑 벌집 실측하면서 그 앵커 시설 2개를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앵커 시설 설계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EK 건축사 사무소랑 고우 건축사 사무소랑 같이 했는데 그게 그때가 이제 그 지역의 자산이나 건물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할 수 있어서 되게 스스로한테도 되게 좋았고 그런 데서 이제 진화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 하나를 꼽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어느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좀 하나를 꼽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가 저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했던 해피타드 원이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사실 의미 있었던 거는 같이 이제 참여한 건축가 그룹도 그렇지만 사실 건축이 아닌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게 굉장히 좀 뜻깊었고요. 그리고 뭐 기간도 1년 이상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그 전시에만 좀 몰입했던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 또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빌리온 이런 전시 작품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AI라던가 아니면 3D 프린팅 저희가 이제 건축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기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굉장히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프로젝트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든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계시는 게 어떤 즐거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하듯이 잘 하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스스로들이 한번 정리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그러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저는 이번 계기에 사실 우아프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놀랬다. 놀랬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는 있고 가서 보기는 했었는데 정말 학생들일 때 어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또 각자 다른 학교의 어떤 커넥션들도 만들 수 있는 계기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실무에서 하는 부분의 미니 버전을 벌써 학생 때문에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즐겁게 하는 게 먼저고 그런 부분들을 각자 나중에 조금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가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만 봐도 굉장히 학업을 하면서 이렇게 전시팀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즐기지 않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재밌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